이주호 장관님께 질의합니다. 네. 그 국회의 그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이 이미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PT 좀 올려주시죠. 그거를 청원의 취지를 한번 읽어보면은요.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에게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큰 디지털 기기를 수업할 때 사용을 축소하거나 유보하고 종이교과서와 글쓰기, 읽기 등 아날로그 교육 방식을 재도입, 확대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고 AIDT의 사용 결정 또한 재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다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요. 네. 장관님, 네. 국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동의했다고 보십니까? 이런 청원에요? 네, 큰 이제 변화기 때문에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우려들을 좀 불식할 수 있는 사실 오해도 많으시고 또 우리가 불식할 수 있는 또 조치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사실 장관님께서는 홍보 부족이고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오셨어요. 정말 과연 그런지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0년도에 MB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할 때 그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이제 반대가 굉장히 거세지니까 계속 홍보가 부족했다고 총공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당 때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당시 비판도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4대강 사업. 장관님 지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또 그 분야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MB정부의 인식 부족이 문제였지 아무튼 홍보 부족이 이제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사실 AIDT에 관한 것도 일각에서는 이주호판 교육계 4대강 사업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주호 장관만 AIDT 홍보 부족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홍보 부족인지 용산에서는 또 홍보를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장관님, 해외에서도 이 AIDT 사업을 추진을 하나요, 안 하나요? 네, 해외도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한번 해외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국민동의 청원서에도 해외 사례를 한번 충분히 고려해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스웨덴에서는요,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학습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그리고 10세 미만의 글쓰기 수업에서는 태블릿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핀란드 사례를 보면은 초중학교에서는 종이책이나 연필, 노트를 다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표현이나 비판적 사고에 도움을 준다는 학계 의견을 수용을 해서 필기체 쓰기 수업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학생들한테 숙제를 낼 때 그 핸드라이팅, 손으로 직접 써갖고 제가 제출하라고 하는 과제도 종종 냈었는데 사실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네덜란드에서는 교실에서 태블릿,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교실 내에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요. 이렇게 각계 선진국에서는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집중력이나 문해력이나 학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은요, 피사입니다. 아시겠지만 OECD에서 이제 피사라고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디지털 문해력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에 이른다고 하는 2021년에 이미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2023년도에 인공지능과 교육의 미래 비전 보고서라는 것을 펼쳐냈는데 AI 기술에 대해서 검토나 논의나 규제나 로드맵 없이 교육 같은 공적 부분에서 바로 사용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한 그 빌 게이츠도요, 자기 아이한테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사용을 그거보다는 책을 읽을 것을 많이 권고했거든요. 그 컴퓨터 사용을 굉장히 하지 못하도록 본인의 자녀에게만큼은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정말 아까도 박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AI에 관한 어떤 기술진들, 엔지니어를 길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활용면인데요. 실제로 효과성이 그만큼 검증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실제로 이게 아까 AI가 없는 AI 교과서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두 가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확보는 안 돼 있고요.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질문을 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님이 지금 마침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네.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검증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어떤 파일럿도 없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실험용 몰모트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추진되어야 되는 이유를 정말 많이 궁금하고요. 지금 자신 있게 그럼 효과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납득 가능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외국의 사례에서 이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제 제한이나 금지 사례들도 있죠, 국가들이.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한 그런 이제 활용해서 수업에 적용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그거를 국가가 전체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민간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부작용도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의 사례도 많은데 반면에 독일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주가 지금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 또 미국에서도 몇 개 주들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런 체제를 구축을 하면 어떻게 보면 그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어떻든 간에 AI 디지털이라는 기술도 이걸 잘 사용을 해야지 이걸 잘못 사용하면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사실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 교육과정과 연결해서 교사들이 충분히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연수를 받아가지고 국가 시스템에서 이제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은 제한들이 있고 국제기구에서도 또 심지어는 교사들의 연합체인 그런 에듀케이션 인터내셔널 같은 그런 이제 교사들의 단체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이제 또 지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적합한 방식으로 국가가 총력을 다해서 찾아내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을 할 때 대한민국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나라다. 왜냐하면 IT 기술이 훌륭하고 더 중요한 거는 교사들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그 교사들과 IT의 그 역량을 잘 결합하면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AI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고요. 2025년도에 초유의 전면 도입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라고 그러시고 아까 유아 통합은 세계 최고라고 그러시는데 세계 최초 최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지가 않아요. 이런 걸 다 연구를 보고 있고 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이렇게 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보시면 AI 아까 기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챗봇 기능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AI DT예요. 챗봇 기능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의 역량을 잘 파악을 해서 한 명 한 명에게 개별 맞춤 컨텐츠를 제공하는 알겠습니다. 기술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아까부터 사실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유사 AI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굉장히 반복을 해서 그전에도 CAI라고요. CAI나 CAT라 그래서 컴퓨터 어시스티드 인스트럭션이라든지 컴퓨터 어시스티드 테스팅이라 그래서 CAI라는 CAT가 그전부터 계속 도입이 됐었고요. 이것은 계속 반복을 해서 여러 번 할 수
수 있도록 이제 이게 서책이나 종이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거지 실제로 AI 챗 GPT 같은 것도 보면은요 질문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컴퓨팅 사고 능력이거든요.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 책도 더 많이 봐야 되고 사고를 더 많이 깊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많이 토론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무슨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어떤 정답을 찾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최초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거는 이제 네. 예. 예.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자신이 있으시면 알고리즘 설계 시야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알고리즘 설계 시야를 공개하시고 단순 반복 알고리즘이시면 장관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것입니다. 네.